존경하는 스님, 삼보에 귀하고 법문 듣기를 청하오니 자애를 베푸셔서 법을 설해 주십시오. 나무석가모니불. 오늘은 12영지를 보면은 첫 번째가 무명, 두 번째가 샹카라, 세 번째가 윈냐냐, 식, 네 번째가 정신물질, 다섯 번째가 감각장소, 여섯 번째가 감각접촉, 그리고 느낌, 가래, 집착, 존재, 생, 태어남, 늙고 병들고 죽고 이렇게 나가나요? 네. 그 역순으로 물론 이제 무명이 소멸하면 샹카라가 소멸하고 그 이하 도미노처럼 다 소멸하는 거지만 우리는 이제 공부를 역순으로 지어가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아까 그 12영계는 안 나왔지만 별도로 경에 계속 나오는 말씀이 느낌을 조건으로 인식이 벌어지고 이제 인식하고 그 인식이 벌어지면은 이름 짓기, 언어, 개념, 그러니까 분별의 확장이 벌어진다. 이렇게도 나오고 경에 이거 계속 많이 나오는 말씀인데 개념, 분별의 확장 이게 뭐냐면 사유다 이렇게 나올 때가 많이 계셔요. 그러니까 사유가 있게 되고 사유의 확장. 경마다 조금씩 다른데 예를 들면 가전연존자는 또 이렇게 했죠. 그 사유가 있게 되고 사량분별, 그러니까 사유의 확장이 있게 된다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복잡하니까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그 여러 가지 이렇게도 나오고 저렇게도 나오는 걸 그 중심점 하나만 얘기 드릴게요. 이렇게 앞으로 아시면 돼요. 인식이 있게 되면 그 다음에 이름 짓기, 이름이 있게 되고 단어가 있게 되면 많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 언어가 생기겠죠. 언어가 생기면은 그 다음에 사유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사유가 생겼다라는 건 개념이 이미 정립이 됐다. 사유가 생긴 다음에 사유의 확장이 생기겠죠. 복잡한 생각들이 많아졌다라는 얘기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름, 단어가 생기고 언어가 생기고 가로 열고 개념 가로 닫고 사유가 생기고 사유의 확장이 생긴다. 가전연존자님은 사유의 확장과 더불어 인식의 무더기가 생겨난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정리됐나요? 그러면 이걸 역순으로 거꾸로 없애가는 게 공부예요.
사유가 확장됐다라는 건 나쁜 얘기예요. 걷거나 밥 먹거나 뭐 계속 딴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잘 때도 연기 핀다가 그런 거죠. 생각이 너무 많다. 사유의 확장을 줄이고, 사유를, 그 다음에 역순으로 사유를 줄이고, 언어가 멈추고, 왜 삼매에 들어갈 때 말을 못하게 되는 거 나오죠, 경에. 그 다음에 언어를 멈춘 다음에 더 공부된 게 단어를 몰라요고. 내가 종종 얘기했었죠. 파랑색, 노랑색, 빨강색을 볼 때 그 색깔들의 거울에 비추이듯이 비추이지만 파랑이란 단어를 모른다, 노랑이란 단어를 모른다, 이런 얘기 했었죠. 단어를 몰라요 하고는 이제 색깔만 있는 거죠. 그 색깔만 있는 거가 그게 이제 뭐 색깔산매 색깔산매 명칭은 좀 이상하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그 왜 가시나 흙, 물, 불, 바람, 파랑, 노랑, 빨강, 흰색, 공, 허공, 아뢰야식 10개 수행주제, 삼매 수행주제 주셨습니까? 거기에 파랑, 노랑, 빨강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파랑, 노랑, 빨강 삼매가 됐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파랑이 선명하게 비추일 때 파랑이란 단어를 모르는 겁니다. 거울에 비추이듯이 보시죠. 거울에 파랑색이 비추일 때 거울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파랑 색깔이 선명하게 비추이긴 하겠지만 거울이 제 파랑이야 이럴까요? 안 그럽니다. 그와 같은 상태예요. 그게 파랑산매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그러나 지금 파랑 인식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긴 있죠. 그 파랑마저 사라지면 좀 전에 가시나의 파랑, 노랑, 빨강, 흰색이 됐죠. 부처님께서 사선이라고 그러셨고 흰색 다음에 지금 색깔이 없어지는데 그 다음에 공이 됐죠. 흰색마저 사라졌죠. 그러면 그게 공무변처죠. 지금까지 설명한 게 뭐냐면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사유의 확장이 사라지고 단순한 사유들이 사라지고 언어가 사라지고 단어가 사라지고 일단 색깔만 남으면 삼매된 거예요. 아까 그 첫 번째 삼매가 낮은 삼매가 된 거예요. 파랑, 노랑, 빨강. 그리고는 흰색 삼매. 그리고는 다 사라졌어요. 공, 그죠? 자, 공은 물질에 대한 인식은 사라진 거예요. 좀 전까지 있었던 색깔까지 다 사라졌잖아. 그랬습니까? 그래서 공무변처를 경전의 정의 어떻게 나오나요? 물질의 인식을 완전히 초월하여 거기에 인식이라는 게 산야라는 단어, 뭐 인식이라고도 우리가 해석하기도 하고 상이라고도 해석하고 물질의 인식을 완전히 초월하여 자 물질의 인식을 완전히 초월한 건 정신과 물질의 무더기 12연기의 네 번째를 여겨보면 정신은 내 안의 무더기 정신에 물질은 내 바깥의 지수화풍의 무더기들 세상 아까 파랑 노랑 빨강도 물질의 무더기죠. 흰색 다 사라진 게 공이죠. 그러면 물질의 상을 완전히 초월하여 맞습니까? 부합하나요? 앞에 얘기랑? 그 다음에 부딪힘의 인식을 소멸하였고 부딪힘이라고 부처님께서 경에 정의하실 때에는 내 안의 정신이 아니비설신이가 바깥의 색성향 미촉법들을 인식할 때 부딪힘이라고 그러셨거든요. 부딪힘의 장애를 소멸했다라는 건 바깥이 세계가
사라졌다는 소리예요. 물질이. 좀 전에 앞에 물질의 인식을, 상을 완전히 초월하여, 물론 여기에 중이죠. 여기에 물질은 바깥의 것만이 아니라 내 안에도예요. 나라는 것도 물질로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나 그렇게까지 이제 하려면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얘기들이 복잡해지니까 약해서 얘기합니다. 물질의 상을 완전히 초월하여 부딪힘의 인식을 바깥에 소멸하였기 때문에 안에 마음의 갖가지 상들을 잡돌이하지 않고 안에 정신의 물이, 정신의 안에 갖가지 상들이 없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무한한 허공이라고 한다. 바깥에 상들도 없고, 이유는 부딪힘의 인식이 소멸하였고, 그래서 밖에만 없는 게 아니라 내 안에도 갖가지 상들이 없고, 그러면 안과 밖으로 갖가지 상들이 없고, 그렇게 되나요? 그러니 안과 밖이 없으니 공 맞습니까? 공 무변체에 들어 머문다. 그런데 여전히 이것도 인식이에요. 뽀따빠따경에서 공무변체의 우선은 미묘하고 참된 인식이다. 계시죠? 그러나 이것은 안과 밖의 물질은 다 사라졌어요. 그 인식은 다 사라지고 공에 대한 미묘하고 참된 인식만 있는 거지요. 다른 잡다한 상들의 인식은 안과 밖으로 모두 사라졌다. 자, 여기까지만 먼저 정리해 봅니다. 여기까지 정리가 12연기에 정신과 물질이 전부 소멸한 상태예요. 공무변처가. 좀 전에 정신의 무더기는 내 안의 무더기고 물질의 무더기는 내 바깥인데 공무변처가 뭐였어요? 물질을 완전히 초월하여 했으니까 일단 바깥의 무더기 초월했습니까? 부딪힘의 인식을 소멸하고 라는 건 내 안에서 바깥의 물질들을 부딪혀서 인식하는 게 소멸됐습니까? 그 다음에 마음의 갖가지 인식들을 잡돌이하지 않고 라는 건 내 안에 아무것도 없고 나도 없다 맞습니까? 정신. 바깥의 물질의 무더기를 완전히 초월했고 종래의 내 안의 정신의 무더기를 상이 완전히 없다. 정신물질 초월했습니까? 12연기의 네 번째인 정신물질 초월한 겁니다. 공무변처는 정신과 물질을 초월했다. 그러니 그거보다 원인은 이제 12연기의 식이죠. 식은 공무변처를 완전히 초월하여 무한한 식이라는 식무변처에 들어 머문다 할 때 그 식이죠. 자, 거기 더 나가기 전에 앞에 거를 정리하죠. 그러면 사유의 확장이라는 아까 거기서부터 공부가 까꾸로 역순으로 가야 된다 그랬죠. 사유의 확장은 두 갈래 길밖에 없다가 저번에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당신께서 감각적 욕망에 대한 사유, 악의 사유, 해코지에 대한 사유가 있고 감각적 욕망이 없는 걸 뭐라고 하셨죠? 출리의 사유, 악의 없음 사유, 해코지 않음에 대한 사유, 이 두 가지 노선밖에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사유들은 모든 존재들이 하는 사유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쪽이냐? 이쪽이냐? 세상에 하는 사유가 전부 욕망의 범주에 들죠.
혹은 욕망이 아니면 성냄, 해코지. 욕망이라는 건 사유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잖아요. 뭐 욕망이 한두 개의 종류가 아니잖아요. 그죠? 출리. 근데 주로 이쪽 사유들 아니에요? 안 좋은, 그러니까 이쪽은 나쁜 사유, 이쪽은 바른 사유예요. 경에 이쪽이 삿된 사유라고 나오는 그거지. 뭐 나쁘다고 얘기인데 대부분 이거죠. 뭐. 이거 하면은 빠빤자 사유의 확장이 되는 게 신데렐라 상상하다 보면 끝없이 신데렐라 상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유를 처음에 일으킨 생각, 신데렐라 상상해야지 하고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했는데 이제 내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지멋대로 막 사유가 확장이 돼갖고 신데렐라가 되고 울고 불고 웃었다가 왕자 만났다 기뻤다 울었다 뭐 다 하잖아요. 그게 사유의 확장이에요. 그러니까 욕망 쪽은 일사천리로 사유의 확장이 된다는 거 우리 모두 알죠. 그냥 한번 생각만 일으켰다 하면 그냥 확 가잖아요. 불 붙듯이. 그것이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부처님께서 문지기를 세워라 하셨던 거예요. 사띠라는. 그런 생각이 비록 일나더라도 멈춰라 해요. 문지기가. 잘 지켜보고 멈추지 않으면 불 붙듯이 사유가 예. 그러면 여적 공부 우리가 역순으로 가야 삼매가 되고 평화로 가고 행복이었는데 이건 역순이 아니라 더 사유가 확장이 되고 더 괴로움으로 가는 길이죠. 그래서 바른 사유를 하라고 하셨던 게 팔정도에 있었던 게 그런 이유예요. 바른 사유라면 이쪽 사유 없앤다고 보셨죠. 그러니 공부의 여정에 일단 그 사유의 확장에서 도로 사유까지는 돌아와야죠. 확장은 하지 말고. 그러면 이걸 바른 사유 해갖고 사유로 돌아오라 이런 얘기인 거고. 그리고는 언어까지 거슬러 오려면 이제 문지기를 세우고 사유들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저번 시간에 그 추수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소치기가 소떼를 풀어놔도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들이 이렇게 흘러다니고 있구나 보여진다라고 한 거기서 조금 더 가서 사띠를 확립하고 그 사띠 공부를 하든지 신수신법 이렇게 되면 언어가 사라져요. 왜 그럴까요? 몸 관찰하던 마음 무슨 느낌 관찰하던 집중을 했기 때문에 사띠가 그거에 집중을 했으니 언어가 사라지겠죠. 생각은 동시에 두 개를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사띠가 잘 확립이 되면 사마타와 위파사나라는 두 전령이 들어올 것이다. 킹수카 나오기 유경처럼. 좀 있다가 파랑색이면 파랑, 노랑이면 노랑만 있게 될 거다. 그러니까 사띠가 처음에 문지기를 세워서 나쁜 사유를 하지 않는 용도로 출발을 해야 돼요. 초등학교 사띠. 중학교, 고등학교 사띠는 이제 사유를 멈추는 문지기가 아니라 신수신법 관찰을 해있는 거예요, 사띠가. 몸 관찰을 하면 생각은 동시에 두 개를 못하기 때문에 몸 관찰을 하든 느낌 관찰을 하든 하면은 잡생각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다른 잡생각 언어들을 하나에 못 하나요? 자기 몸 관찰하면서 주저리 하나요? 언어를? 그건 몸 관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딴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 사띠가 하나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사유의 용도와는 다른 문칙이죠. 그래 사띠가 잘 집중이 돼서 확립이 되면 좀 이따 삼매가 되는 거예요. 언어만 끊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삼매가 될 때 단어가 끊어진다. 전달됐나요? 단어가 끊어진다.
이게 전달됐다면 공부의 여정은 이해한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하는 공부들이 일련의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건지, 그리고 이제 돌아갑니다. 다시 와서 아까 12연기에 공무변초, 그 사이 것들은 다 설명했지요. 파랑색, 노랑색, 빨강색만 있게 되고 그것들 사라지면 공무변초, 공무변초가 됐을 때 바깥의 물질 사라지고 내 안에 정신의 무더기에 갖가지 상들이 잡돌이 하지 않는다. 정신의 무더기와 정신과 물질 사이에 부딪힘은 소멸했다. 그게 공무변초였죠. 공무변초, 밖의 물질 사라졌다. 내 안에 상이 없다. 내 안과 바깥의 부딪힘의 인식도 없다. 다 없네. 그래 정신물질 초월했어요. 공무변초 됐고, 공무변초를 완전히 초월하여 무한한 식이라고 하는 좀 전에 그 식무변초에 들어 머문다. 12연기의 세 번째인 식이죠. 무한한 식이라고 부처님이 하셨어요. 식의 원래 단어는 뭡니까? 위냐냐? 어원적 뜻은 위, 분리된 냐냐. 그 냐냐라는 거는 분리된 알미입니다. 어원적 뜻이 빨리 사전에 분리된 암. 분리된 알미, 무한한 알미 되네. 무한한 아래야식, 무한한 식이라고 하면서 식무변초에 들어 머문다잖아요. 정영구가. 그렇습니까? 분리된 알미, 무한한 알미 되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단어 그대로겠죠? 무한한 알미 되니까 나중에 저 높은 분들께서는 10개의 세계의 신들의 왕은 10개의 세계를 손바닥 위에 놓고 구슬 보듯이 다 알고 다 본다. 또는 무한한 알미 있으니까 나중에 해탈하신 다음에 숙명통에 들어서 전생을 낱낱이 셀 수 없는 전생을 다 본다. 일단 전생을 다 보려면 1번 기억된 전생이 있어야 됩니까? 살아온 전생이? 없었는데 봤다면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허황된 거짓말이 되는 거 아니에요? 살아온 전생이 없었는데 봤다면 망상이지. 나 살아온 게 없는데 과거의 전생에 나 이렇게 산 적 없는데 이렇게 살았어 하면 오히려 그건 망상이고 뭐라고 하나 그걸. 뭔 말인지 알죠? 그러면 살아온 것이 낱낱이 있었다라는 겁니까? 일단 전생 보는 건 낱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런 기억이 저장된 곳이 있었다는 소리입니까? 저장된 곳이 없었는데 자기가 봤대. 이게 얘기가 성립이 되나요? 저장된 그 무엇이 어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궁극의 반야는, 궁극의 단어가 반야가 아니더라도 궁극의 무열반의 멸계라는 거기에는 지수와 풍도 없고 식무변초도 없고 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우다나에 나오죠. 궁극이라는 그 무엇에는 거기에 저장되진 않은 거예요. 그러면 저장될 곳은 한 곳밖에 없어요. 식이네. 기억이 저장될 곳. 그러면 그걸 낱낱이 보려면, 그 해탈해서 그걸 낱낱이 보려면 숙명통으로, 그 전작업으로 해탈하기 전에 무한한 식이 있어야 될까요? 그래야 무한히 볼 겁니까?
그래서 그 전자겁으로 있는 거고. 그리고 경에서 부처님께서 식은 정의하셨어요. 인식은 파랗고 노랗고 빨갛다라고 알아서 인식이라고 한다 하는 것을. 인식은 아까 얘기한 인식이라는 단어로도 쓰고 산야라고도 단어로도 쓰는 색수상 행식의 상이에요, 지금. 상이고, 행식의 식은 맵다, 짜다, 달다, 시다, 떨다, 떨지 않다 등등등 식별한다고 해서 식이라고 한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차이가 내가 왜 인식까지 얘기했냐면 그 파랗다, 노랗다, 빨갛다라고 아는 거와 여러분 혓바닥으로 짜다, 맵다, 시다 이게 비슷하게 들리지 않나요? 둘 다 식별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 어떻게 보면 그죠? 근데 파랗다, 노랗다, 빨갛다라는 건 인식이다라고 하셨고 부처님이 예를 드실 때 여기에 맵다, 짜다 이렇게는 식별한다고 해서 식이라고 하셨어요. 그 얘기는 좀 이따 번외로 잠깐 가고 다시 돌아옵니다. 여하간 지금 부처님께서 식별한다 해서 식이다라고 하셨으니까 식은 크게 두 개가 있다. 통론으로 식별지와 그러니까 식별을 하니까 우리가 식별지라고 알지자 써서 한번 해볼까요? 네? 식별지와 함장식 기억을 저장한다. 저장식 이런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식에는. 그리고 단어는 식이 부분적 암, 분리된 알미인데 그것이 육선 가면 무한한 식이라고 경에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작은 식에서 이렇게까지 공부지어서 될 수는 있다. 먼저 이걸 다 정의해 놓고 얘기하죠. 그리고 본론을 갈 건데 본론 전에 아까 짧게 사이드 얘기인데 그 인식을 파랗고 노랗고 빨갛게 인식한다고 해서 인식이라고 하고 맵고 짜고 이걸 식별한다고 해서 식이다라고 하신 게 같은 보이지만 좀 다른 거가 나중에도 사유해 보시기 바라는데 아까 그런 뜻입니다. 대상이 있고 대상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고 언어가 생기고 사유의 확장이 생긴다 할 때 이 일련의 과정은 전부 식의 확장의 과정이에요. 이름 짓고 언어 짓고 이렇게 하는 거 전부 식이란 말이에요. 사유의 확장. 인식은 그러나 이 뒤에 인식이 가담했어요, 안 했어요? 인식은 처음에만 가담하는 거예요. 파랗다, 노랗다, 빨갛다만 가담하는 거지. 거기서 아까 이름 짓고 이거 인식이 해요? 이건 식이 하는 겁니다. 언어가 생기고 사유가 생기고 사유의 확장이 생기고 그죠? 이건 다 식의 문제잖아. 처음에는 그러나 인식만 있게 되고 식은 발현이 안 되냐? 그렇진 않아요. 같이야. 그래야 감각 접촉이잖아요. 같이 인식이 있을 때부터 식은 같이 있어요. 처음부터. 식이 있어야 인식이 돼. 그러나 그 후부터 벌어지는 건 전부 식별의 문제는 식만이죠. 인식은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드신 건 파랗고 노랗고 빨갛다라는 건 아까 그 예를 들면 삼매된 사람처럼 인식만 있다. 아직 이름 붙이지 않은 파랑, 노랑, 빨강이 아닌 그리고는 이름 붙이기가 거기에도 식은 있었지만 이름 붙이기가 시작되면 완전히 식의 영역이다예요. 그래서 맵고
짜고 뭐 이런 건 지금 식별을 의미한 예를 드신 거예요. 인식이 거기다 짜다, 맵다, 시다 이런 단어 못 붙여. 그 인식이 혹시 혓바닥으로 맛을 보더라도 통각은 있어요. 맵고 짜고 신 게 뭔가 다르다는 걸 알아. 근데 그게 맵네, 시네, 뭐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 인식은. 그건 식의 영역이다.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가죠. 그러나 여기에는 많은 게 있기 때문에 사리자 존자님께서 온전한 눈을 갖추었고 시야의 형상들이 들어올 때 그것들의 주의와 관심을 주지 않으면 그 형상들의 일치하는 식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셨던 말씀은 굉장히 깊은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나중에 한번 사유들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넘어가지요. 돌아옵니다. 무한한 식. 자, 이 무한한 식이 식무변처다 하셨고, 그거 다음에 더 위에가 뭐가 있었어요? 지금 12연기에? 샹카라. 샹카라가, 다른 경우에도 이렇게 얘기하셨죠. 아까 그 식무변초, 공무변초 등은, 상의 증득이고, 산야에,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미묘하고 참된 산야를 증득해야 되는 거고, 그보다 더 높은 8번째 산매인 비상비비상처는 샹카라, 형성이 남아있는 증득이다 그러셨던 거예요. 무소유초까지가 식의 세계라고 하셨으니까 경전에 비상비비상은 무소유초보다 높은 거기 때문에 무소유초까지 식의 세계다 하셨으면 더 높은 비상비비상초엔 식이 있다 없다. 7번째 산매인 무소유초까지가 식의 세계다라고 경에 정의를 내리셨어요. 부처님께서. 무소유초까지가. 그거보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식이라면 이거보다 높은 비상비비상처인 식이 있다 없다. 논리적으로 없죠. 그 밑에까지가 식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다른 경우에서는 여기가 비상비비상은 샹카라가 남아있는 증득이다 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식이 없다의 다른 경전과 식은 없는데 샹카라가 남아있는 증득이다라는 또 다른 경전을 합쳐버리면은 무소유초도 넘어서 식의 세계는 소멸했고 이제 샹카라만 조금 남아있다가 되죠. 그래서 또 다른 경에 뽀따빠따 경으로 가면은 여기서부터는 스스로의 싹가상인데 산야인데 스스로의 산야인데 구경까지 편제하고 그 샹카라 형성하지 않으리라 형성하지 않으리라 형성하지 않으리라 미세하게 남은 샹카라를 소멸하는 게 비상비비상 경지였잖아요. 그래 형성 샹카라를 소멸하면 해탈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나요? 좀 많은 경우를 왔다 갔다 했어요. 지금 여러분 이거 다 공부 몇 번씩 한 거기 때문에 이해하실 거라 믿고 이거 처음 듣는 분들은 지금 무슨 말인지 너무 힘들 겁니다. 근데 이해하실 거라 믿고 지금 다 했던 경들이기 때문에 자 돌아오죠. 12연기에 정신물질을 역순으로 이제 간 거예요. 정신물질을 소멸한 게 공무변처. 그 위에 무한한 식이라고 하면서 식무변처. 그 위에 샹카라가 무소유처 거치고 비상비비상처. 뽀따빠따경에서처럼 미세형성을 소멸하고 샹카라를 소멸하면 구경까지 이르른 다음에 스스로의 싹가상이 스스로의 인식이 그러면 구경에 이른다면 미세 의도를
소멸하면 상수멸, 상, 인식이 멸했다. 어떤 상이, 어떤 인식이, 싹가 인식이. 구경까지 편지한 스스로의 상이 멸했고, 느낌이 멸했고, 상수멸, 구경이다. 멸계다라고 사리자님이, 존자님이 하셨던 거고, 우다나의 열반이라는 거기에는 루파, 지수, 화풍 없다. 지수화풍하면 욕계색계를 가름한 거, 그 다음에 비색계,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도 없다. 열반이란 거기가 있는데 거기에는 욕계색계, 무색계, 비색계 전부 초월해버렸다. 최상의 행복이다. 불사의 문을 열어놓았도다. 불멸이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한 얘기를 전부 정리하시면 거꾸로 역순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 다 얘기했어요. 그 12연기는 가래, 집착 이렇게 해서 그 존재와 세상이 나오는 거를 설명하셨던 거고, 그걸 옆길로 가서 느낌, 그 다음에 가래 쪽이 아니라 산야, 산자나티, 인식으로 빠져가면은 인식 쪽으로 오늘 얘기 드린 거예요. 인식, 단어, 언어, 사유의 확장 이렇게 얘기한 거고, 오리지널 12연기는 괴로움 쪽으로 얘기하신 거고, 오리지널 12연기의 생로병사의 괴로움 쪽과 오늘 이쪽 노선으로 얘기한 사유의 확장은 같은 맥락이에요. 왜? 열애는 괴로움을 소멸하셨다 하셨고, 열애는 어떠한 사유도 없다 하셨거든. 열애에게는 어떠한 사유도 없고, 더 나아가 열애에게는 어떠한 표상도 없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괴로움으로 일반론적으로 하셨던 12연기, 그 다음에 경애, 수행 쪽으로 해서 그 괴로움이 왜 생겼냐를 사유의 확장까지 설하신 게 계시고, 오늘은 이쪽으로 사유의 확장으로 해서 역순으로 해서 12연기를 거슬러서 해탈하는 방법을 오늘 우리가 얘기해 본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바른 사유 했어야 되는지 이런 게 다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왜 사띠 해야 되고, 삼매란 뭐고, 처음에 삼매가 제일 첫 번째가 됐을 때 파랑이란 단어를 모르고 노랑이란 단어를 모른다. 파랑, 노랑, 빨강은 비추이지만 선명하게 이렇게 공무변처 이렇게 한 겁니다. 간 거고, 드리려는 얘기는 다 끝났고요. 한번 옆길로 잠깐 빠져서 다른 얘기를 또 하나 해보겠습니다. 오늘 한 얘기 중에 그 식인데요. 디가니까야의 대인연경일 겁니다. 지금 12연기에는 식을 조건으로 정신물질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 맞죠? 대인연경에서는 또 그렇게 나오는데 거꾸로도 나옵니다. 식을 조건으로 정신물질이 있고 정신물질을 조건으로 식이 있다 이렇게도 나오는 특별한 경인 거죠. 그러니까 12연기의 세 번째가 식이죠. 식을 조건으로 정신물질이 있다는 너무 지당하잖아요. 많은 경우에 나오니까. 그런데 거꾸로 네 번째인 정신물질을 조건으로 정신물질이 있어야 식이 있다 이런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나오냐면, 그러니까 정신물질이 조건으로라는 게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해될 건데, 식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식은 정신과 물질이 없으면 생로병사와 괴로움이다라는 이런 것들을 겪을 수가 없다. 경험할 수가 없다. 즉,
경엔 그렇게 계신 거고, 여러분 보시면 미래에 태어남, 늙음, 죽음, 병, 그런 걸 천명할 수 있겠는가? 식이 정신물질을 만나지 못한다면, 확립되지 못하면, 식이 정신물질에 확립되지 못하면, 태어남, 늙음, 죽음도 있을 수가 없고, 괴로움의 경험도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건 거기에 생략됐지만 즐거움까지 포함된 중의적인 뜻인데, 일상적 경험들을 할 수가 없다. 식이. 이런 말씀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식은 정신물질에 확립이 돼야만, 우리 식으로 얘기하자 거기 들어가든지, 거기에 잘 들어가서 그 정신물질에 있어야만 경험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식으로 자주 얘기했었는데, 인조인간을 로봇을 만들었다고 치죠. 그 로봇을 만들면 정신의 무더기들을 만들었겠죠. 그 안에 성질, 특징, 표상, 개요들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걸 그냥 쉽게 얘기하죠. 그 눈, 귀, 코, 혀, 몸, 의근을 만들었다고 치죠. 사실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지금 성질, 특징, 표상, 개요다라는 건 정신의 무더기들이 통론으로는 수상행식이 정신의 무더기고, 강론으로 들어가면은 안이비설신이고, 더강론으로 들어가면 눈에도 성질, 특징, 표상, 개요가 있는 게 눈의 센서에, 우리 눈의 센서 안에, 우리들 센서 안에 파랑과 노랑이 한 묶음으로 되어 있고, 보색이 반대 색깔입니다. 빨강과 녹색이 한 묶음으로 되어 있고, 반대들이 한 묶음으로 되어 있어요. 절묘하게 눈 안의 센서에. 이래야 바깥 세계들을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각각에도 눈, 귀, 코, 혀, 몸에 의근에 각각에도 성질과 특징과 표상과 개요가 있다 이 소리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만들어야겠죠. 이래야 바깥들을 인식하니까. 이런 로봇을 만들었다고 쳐보죠. 인조인간이든. 근데 얘한테 결정적으로 프로그램이 없어. 컴퓨터를 만들어 놨는데, 움직이는 컴퓨터를. 얘 안에 프로그램이 없으면 얘가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깡통이지. 그러니 그 프로그램을 내가 지금 식에 비유한 겁니다. 프로그램이 있어야만이 되죠. 그러면 이 껍데기가 움직이려면 껍데기의 원인은 프로그램이다. 맞습니까? 맞아. 그런데 프로그램도 이 껍데기가 없으면은 하드디스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가요? 하드디스크가 얘 껍데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뭘 경험을 해요? 저기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거 경험할 수 있습니까? 즐거움과 괴로움을 경험할 수 있나요? 못하죠. 그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엔 또 다른 얘기가 있는 게, 혹여 세상에서 사람들은 식이 죽으면 아직 윤회 못했을 때, 윤회 못했다라는 건 화생이면 윤회했죠. 즉각적으로 화생이 됐으니까. 화생이 아닌 경우에 태생 이런 경우에 계시죠. 대기 상태로 있어야 돼. 식이 아직 몸을 못 받았으면. 부모가 만나서 자기의 업을 지은 그거랑 똑같은, 거기에 맞는 두 분이 만나서 그래야만 식이 들어가서 잉태한다고 돼 있죠, 경에. 그러면 남자 여자가 똑같은 거기에 맞는 사람이 아직 그런 일이 없으면 이게 대기해야 됩니까? 대기할 때 많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한쪽은 식이 이 세계를 보고 있지 않을까? 대기하고 있을 때 알고 있지 않을까? 뭐를? 여기는 한쪽은 시약과 같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의문들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고, 나에게 전에 또 질문한 사람도 있어요. 경에 그거에는 답이 있는 거예요. 식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대기 상태에서. 결론은 죽은 다음에 식이 아직 몸을 못 받았는데 자기가 이 세상을 알고 봐. 그러면 그거 존재지. 또 다른.
그렇지 않아요? 그건 존재가 아니에요, 아직. 뭘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경에 계신 얘기예요. 식은 정신과 물질이라는 안이비설신이라는 걸 받지 않으면, 그거에 확립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대인형 경에만 계신 게 아니라 경 전체에 이런 얘기들이 계셔요. 눈과 형색, 눈과 바깥의 대상을 조건으로 식이 일어난다. 그 셋이 그렇게 일어났을 때 그 셋의 화합이 감각 접촉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건 경에 찾아보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 안의 문장의 뜻은 안이비설신이와 색성향 미촉법이 아직 접촉 안 했어요. 이런 걸 조건으로 눈과 대상을 조건으로 식이 일어난다가 안식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안식, 이식, 뭐 이런 거 배웠죠? 육식? 그래서 이게 일어났을 때 그제서야 감각 접촉이고 그게 벌어진다는 거죠. 그걸 조건으로 느낌이. 이 문장을 잘 보면 눈과 밖에 형상이 있을 때 그걸 조건으로 식이 일어난다라는 건 인조인간이 눈 들어서 바깥 세계를 딱 볼 때 얘가 식이 하드디스크에 프로그램이 없다면 얘는 지금 깡통 로봇인 거고 잘 확립을 해서 식이 들어갔다면 얘는 지금 작동되는 로봇이니까 눈 들어서 바깥 세계를 볼 때 자동으로 식이 일나겠어요? 안 일나겠어요? 하드디스크가 확립된 로봇이야. 자동으로 일나겠죠. 눈이 구동하고 있으니까. 그랬을 때 이 셋이 이제 화합했죠. 이러면 이제 감각 접촉인 거라. 그런데 눈이 형색을 눈과 형색이 없다면 얘기는 거꾸로 해보죠. 식이 이 안에 있다 손 치더라도 걔가 구동을 하나요, 안 하나요? 할 수가 없어요. 혹은 이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건 눈이고 바깥의 대상이지 식이 혼자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다면 거기에 의근이 있는 이유가 안이비설신 의죠. 컴퓨터가 프로그램이 저 본체에 하드디스크가 있어도 그걸 띄워주는 모니터가 없으면 띄워줄 수 있나요, 없나요? 프로그램에 있는 내용을 못 띄워주죠. 통합적으로 경험하는 의근이라는 모니터에 띄워줄 의근이 없으면은 하드디스크 건 띄워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드디스크가 스스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의근과 의근의 대상인 법이라는 요소들이 있을 때 그 요소들을 띄워줄 모니터가 있을 때에 모니터에다가 하드디스크 내용을 반영할 수는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에 자체로 걔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게 경에 계신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얘기하실 때에는 식은 전단나무에 붙으면 전단불, 쓰레기에 붙으면 쓰레기불, 여기에 붙으면 저렇고 이런 얘기 주셨죠. 그 말씀도 전단이든 쓰레기든 이런 게 없으면 그 식은 자체로 어디에 붙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렇다고 식이 없는 거는 아니다. 분명히 앞서서 얘기했어요. 우리가 기억을 저장하고 저장식, 그 다음에 무어랑 붙기만 하면 식별을 할 수 있는 식별지. 그러나 무어랑 붙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자체로는. 그리고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어요. 우리 사유하잖아요. 사유하는 거. 우리랑 붙었던 거고, 지금 식이 그 사유는 아웃풋이 어디서 되고 있냐면 모니터에서 되고 있다. 우리 모니터 있습니다. 의근이.
뇌에 그 모니터링 되는 부위가 사유가 많냐 없냐에 따라서 뇌의 부위가 다릅니다. 컴퓨터 모니터처럼 상이 떠오르는 데가 모니터의 부위가 그리고 아까 12연기에서 그래서 그 식무변초 너머에 그 샹카라까지 가는 경우에 식이 무소유초까지다 해서 식을 완전히 소멸하고 초월하고 비상비비상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봐도 식은 소멸해야 될 거고 없어지기 때문에 그 자체로 구동하는 그 무엇이 걔가 자체로 아무것도 껍데기가 없는데 구동한다면 걔가 반야인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그걸 초월하고 무소유초, 비상비비상 이렇게 간다라고 경에 계신 겁니다. 오늘 근데 이건 사이드로 얘기 드린 거고 옆길로 얘기 나온 김에 오늘 얘기 드리고 싶었던 거는 느낌, 가래, 이거 12연기 우리 잘 알고 있는 거고 또 다른 잘 우리가 아는 게 감각 접촉 다음에 느낌, 인식 이렇게 쭉 가는 거 있죠. 인식, 그 단어, 언어, 사유, 사유 확장 이걸 역순으로 이렇게 가야 거슬러서 소멸해 가야 공부이다. 그런 의미로 사유의 확장에서는 이걸 없애는 길은 바른 사유, 나쁜 사유 둘이 있는데 바른 사유를 하는 길이다. 그리고 신데렐라 사유가 오게 되면은 무엇으로 물리치냐? 사띠라는 문지기로 물리친다. 그리고 사띠라는 문지기가 그런 이제 그 사유, 해로운 사유를 없애는 용도가 출발이 그렇지만 나중에는 신수신법 관찰하는 사띠라는 문지기. 이건 또 공부된 사띠. 이거는 사유들을 많이 없앤 사띠. 그래서 몸 관찰하고 느낌 관찰하면 생각은 동시에 두 개를 못하기 때문에 아까 다른 미세한 사유도 사라질 것이다. 그러면 언어가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그러면 사마타라는 전령이 들어올 것이다. 삼매가. 그때 파랑, 노랑, 빨강이 거울에 비추이지만 단어가 없다. 그리고는 더 공부를 잘 짓게 되면 신세, 그 다음에 공무변처, 공무변처에서는 정신과 물질이 모두 초월한 거다. 소멸된 거다인지 표현이. 그리고는 식무변처, 그 무한한 식이 벌어진다. 경에. 그리고는 무소유처, 그 다음에 비상비비상은 뽀따빠따 경가면 형성, 샹카라가 조금 남아있는 증득이다. 거기서는 스스로의 상이다, 인식이다, 싹가상이다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그 전까지는 무소유초까지는 미묘하고 참된 인식이라고 나왔다가 여기서부터 여기에 이르면이라는 비상비비상에서 싹가상이라고 그 싹가라는 단어가 빨려 찾으면 고유의 스스로 이런 건데 스스로의 상이다라는 건 타가 있다예요, 없다예요? 자타 중에 없다는 소리죠. 사실은 그 전에도 이미 타는 다 사라진 거예요. 자타, 나, 너 할 때. 스스로의 인식이 구현까지 편재했다. 편재했는데도 놀라운 게 거기서도 미세 샹카라가 있어서 그걸 소멸해야 메탈이다.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놀라운 말씀.
이고 그것이 여적 종교의 기존에 있었던 종교와 뭐 과학이든 철학이든 그런 건 당연히 넘어섰겠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고 싶어도 못하는 건 죄질까 봐잖아요. 사실은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 이상, 그거에 대해서, 그 이상이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만 해도 자세히 얘기하려면은 죄질까봐 얘기를 차마 못하는 거죠. 자,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잘 보내시고요. 내년은 뭐 늘 그렇겠지만 내년은 더 특별한 날이죠. 우리 모두에게. 더 평화로워지십시오. 예.